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슈퍼세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슈퍼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운동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 종목을 슈퍼세트로 하냐에 따라 퍼포먼스, 머슬 데미지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 이 논문에서는 같은 부위를 슈퍼세트로 훈련한 것이 각각 다른 부위로 슈퍼세트를 진행한 그룹보다 머슬 데미지가 낮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부위를 훈련한 슈퍼세트의 경우 두 번째 운동에서의 수행 능력은 더 늘었으며 각각의 운동 종목에 쉬는 시간을 주고 훈련하는 전통적인 세트 방법과 비슷한 횟수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슈퍼세트로 훈련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본 논문입니다. 오늘 본 논문은 운동 경험이 있는 19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전통적인 세트 방법과 슈퍼세트를 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후 총 4세션으로 나눠 각 세션에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3세트씩 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짧게 말해보자면 첫 번째, 세트 간 속도는 그룹 간 비슷했다. 두 번째, 세트 간 횟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세트 방법으로 스쿼트를 한 그룹이 1.5회 더 들었다. 세 번째, 전통적인 세트 방법이 더 많은 횟수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슈퍼세트 그룹은 평균 23분이, 전통적인 세트 방법은 평균 42분이 걸렸다. 다섯 번째, 슈퍼세트가 시간상 효율적인지 몰라도 볼륨이 낮았고 횟수 간 속도도 느렸다. 그러면 오늘 볼 연구를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실험자들은 위 사진과 같이 운동 경험이 있는 남성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통적인 세트를 하는 그룹과 슈퍼세트를 하는 그룹으로 나눠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실시했으며 총 4세션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때는 원RM의 55%로, 두 번째 세션 때는 원RM의 60%로, 세 번째 세션 때는 원RM의 65%로, 네 번째 세션 때는 원RM의 70%로 진행했습니다. 전통적인 세트를 하는 그룹은 세트 간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잡았고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다 끝낸 다음 벤치프레스를 했습니다. 반면 슈퍼세트를 하는 그룹은 스쿼트를 끝낸 직후 바로 벤치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간 쉬는 시간은 3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실험은 속도, 횟수, 총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피실험자들은 3번의 친밀화 작업을 가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피실험자들의 원RM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룹 간의 평균 속도는 비슷했는데요. 전통적인 훈련 방법에서의 스쿼트 속도는 0.94였고 슈퍼세트의 스쿼트 속도는 0.93이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벤치프레스의 속도는 0.73이었고 슈퍼세트에서의 벤치프레스의 속도는 0.72였습니다. 비록 세트별 횟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훈련 방법의 스쿼트를 진행할 때 슈퍼세트를 하는 그룹보다 1.5회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훈련 방법으로 훈련 시 평균 90회를 진행했으며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평균 73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훈련 방법을 한 그룹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운동 시간은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23분이, 전통적인 훈련 방법은 42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연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슈퍼세트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만 이 연구는 등 가슴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닌 하체 가슴을 비교했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논문의 메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쿼트와 벤치를 슈퍼세트해도 평균적인 반복 횟수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세트 수와 비교해 동일한 12세트를 했을 때 총 횟수는 줄었다. 또한 슈퍼세트 시 속도가 크게 줄지 않았다. 두 번째, 슈퍼세트를 한 그룹이 더 빠른 속도로 더 적은 횟수를 했다. 세 번째, 슈퍼세트를 한 그룹이 전통적인 세트 방법보다 30분 더 빨리 끝냈다. 실험진들은 슈퍼세트가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실패 지점까지 세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쿼트를 5.6 RIR로, 벤치를 7.6 RIR로 원RM의 70%로 실험했는데 각각 15%와 20%의 속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논문은 실패 지점과 먼 5RIR이었으니 실험진들은 퍼포먼스가 줄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와 벤치를 슈퍼세트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면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쿼트를 80% 강도로 4 곱하기 4를 했는데 한 그룹은 마지막 세트 때 실패 지점까지 했으며 다른 그룹은 똑같은 스쿼트 프로토콜에 추가해서
벤치와 바벨실 로우를 슈퍼세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세 종목을 슈퍼세트한 것이죠. 이 실험의 결과 전통적인 세트 시 스쿼트의 마지막 세트 횟수는 7.5회를, 세 종목 슈퍼세트 시 마지막 세트의 스쿼트 횟수는 6.5회였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오늘 본 연구와 비슷하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스쿼트의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세 가지 운동 종목을 슈퍼세트로 진행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 다른 부위의 슈퍼세트도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쿼트와 벤치의 3RM의 65% 강도로 4곱하기10을 진행했는데 속도가 0.7에서 0.57로 떨어졌습니다. 대략 속도가 18.8%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치의 경우에 전통적인 세트 방법으로 했을 땐 0.7에서 0.6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속도가 8.6%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두 가지 운동을 함께한 그룹이 더 높은 RPE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함께 요약하자면 스쿼트와 벤치를 슈퍼세트로 고강도로 진행한다면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본 논문은 고강도가 아닌 적당한 강도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10회 지점으로 훈련하지 않았을 경우 전통적인 세트를 할 때보다 슈퍼세트를 할 때가 더 RIR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세트로 벤치를 4곱하기10을 한다면 3322 RIR이 되겠지만 슈퍼세트로 벤치와 스쿼트를 진행한다면 3100 RIR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슈퍼세트가 기존의 전통적인 세트보다 더 많은 피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본 논문에서 그룹 간의 평균적인 횟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세트 방식으로 했을 때가 슈퍼세트 때보다 스쿼트를 1.5회 더 했으니까요. 차이가 분명 났음에도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는 개개인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세트를 한 그룹이 첫 세트 때 10.4회를 했고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7.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간 줄어드는 횟수는 두 그룹 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이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룹에서는 조금 더 고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보다 고반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58명의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RM의 70% 중량으로 스쿼트를 했는데 횟수는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개개인의 차이가 반복 횟수에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9명의 리프터들이 각각 지구력과 관련해서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차이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전통적인 세트를 한 그룹이 빠른 속도 구간에서 스쿼트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지점까지 한다고 진행했을 때 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덜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세트를 진행한 그룹의 경우 각각의 세트를 진행할 때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RM의 55%와 60%로 훈련했을 때 말이죠. 반면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큰 지구력이 부족해 세트 간 속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그룹 간 첫 회의 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다는 것이 이 말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그룹은 똑같은 속도로 세트를 시작했고 슈퍼세트를 한 그룹은 첫 세트에서는 피로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슈퍼세트로 다룬 연구가 많진 않지만 위 논문들에 의하면 고강도 스쿼트와 고강도 벤치를 슈퍼세트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을 슈퍼세트로 하는 것은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시간 효율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 주 2회에서 3회 전신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스쿼트와 벤치를 슈퍼세트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세트가 시간상 효율적이지만 볼륨이 낮고 횟수간 속도도 느리다. 두 번째, 완전 다른 부위의 슈퍼세트도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슈퍼세트가 전통적인 세트 방법보다 더 많은 피로를 불러일으킨다. 네 번째,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반복 횟수의 범위는 다르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